세계를 품는 가정과 교육, 가정과 교육의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일가정 양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일가정 양립을 중요함에도 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즉,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과 가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정이라고 답하실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승컵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바로 리투아니아 프로농구 구단 잘기리스 팀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잘기리스 팀은 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 경기를 아쉽게 패했는데 팀의 주축인 아구스트 리마라는 선수가 아내의 출산 때문에 경기에 불참한 게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감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상을 깬 발언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Treneri, kaip vertinat, kad Augusto Lima išvažiavo serijos metu, gimė vaikas, viskas aišku, bet kaip jūs vertinat, kad jis išvažiavo, paliko komandą? Kaip aš vertinu, Taip, tai aš jam leidau išvažiuoti. bet ar normalu, kad pusfinaliai išvažiuoja žaidėjas vis tiek? O tu turi vaikų. Tai kaip turėsi vaikų, jaunuolį suprasi. Nes čia yra maksimumas, ką žmogus gali patirti. Vau, geras klausimas tikrai. Tu galvoji, krepšinis yra svarbiausia gyvenime. Pusfinalis? O kam jisai yra svarbus? Kuriai? Tu matei kiek žiūrovų. Svarbu? Ar žmogui? Tai tu kaip vaiką pirmą savo pamatysi, tai tu suprasi, kas yra gyvenime svarbiausia. Ateik su manim pašnekėti tada, nes nieko negali būti didingesnio pasaulyje kaip vaiko gimimas. Patikėk manim. Nei titulai, nei niekas. Augusto Lima yra dabar padangėse ant emocijų. Aš labai džiaugiuosi. 질문을 한 기자 적지 않이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리마 선수는 감독의 배려 덕분에 세상에 두 번 다시 느끼지 못할 아이와의 감동적인 첫 만남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는 리마 선수의 모습 참 행복해 보이죠. 감독의 말처럼 정말 천국에 있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아닐까요? 다행스럽게도 잘기리스 팀은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해서 결승에 진출했고요. 아버지가 된 리마 선수의 맹활약으로 결승에서도 이겨서 끝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역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가정이 아닐까요? 뉴스책책이었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참 멋진 선수와 또 그 멋진 선수 뒤에는 멋진 감독이 있었네요. 자, 감독이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겁니다. 즉, 선수로서의 우승컵을 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나를 닮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반반 닮은 그 아이를 처음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만큼 경이로운 순간,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107쪽입니다. 자, 펼쳐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과 가정은 언뜻 보면 다른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림 3-5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서로 줄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화살표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즉, 일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가정생활에만 또 계속 매인다고 해서 또 일에서 행복할 수도 없고요. 이 적절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잘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과 가정생활이 시간과 에너지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균형이 깨진 상황이 지속된다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행복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까요? 자, 왼쪽에 아기의 얼굴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대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엄마랑 더 놀고 싶은데 엄마랑 이따 놀자. 이따 말고 주말에 놀자. 강아가. 엄마 조금만 일하고 나서 주말에 낱말카드 놀이 실컷 하자. 응? 어린이집 가야지. 노란 버스 타고. 매일 반복되는 아이와의 이별 전쟁.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자꾸만 내 소나기 파고드는 아이를. 오늘도 노란 버스에 태워보낸다. 일과 아이 사이에서 나는 아침마다 그렇게 미안한 엄마가 된다. 자, 영상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신 경우라면 어린 시절에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죠. 네, 아마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컸을 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 오른쪽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막 이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엄마한테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올 때에는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과연 정말 옳은가? 자, 아이가 어릴 때는 몸이 좀 힘들 순 있어요.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양육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양육을 넘어서서 교육에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에서는 엄마와 아빠의 정보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현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에서 어머님 분이 말씀이 회사에서 몰입을 할 수 없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과연 정말 옳은가? 즉 존재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이렇게 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108쪽입니다. 자, 이렇듯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일, 가정 양립을 해야 한다. 맞아. 이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이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이제서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실제로 회사와 가정 생활에서 실현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림 3-6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 3-6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역할 일정 갈등의 문제네요. 즉 회사에서의 역할, 또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역할이 다르니 일정도 다르겠죠. 대표적으로 아이의 학교에 상담을 가야 하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갈 수 없는 워킹맘들. 네. 그래서 직장인 학부모, 워킹맘들의 학교 방문 등이 네,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역할과 일정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면 결국은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들,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9명이 고통스럽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책적 지원, 갈 길이 멀다는 얘기겠죠. 정성호 기자입니다. 24개월 된 딸을 둔 회사원 배수진 씨.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다 퇴근할 때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고 귀가합니다. 육아 중에 너무너무 바쁜 데다가 애가 잠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여성문화 네트워크가 30-40대 워킹맘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고통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자부심이 있다는 답변은 58.4%에 그쳤습니다. 고통의 단계를 5점 척도로 분석했더니 고통지수는 3.29점에 달해 2년 전의 3.04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5살 이하 자녀를 둔 30대 워킹맘의 고통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가사와 육아 분담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남편의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선 91.9%가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대로 인지하고 또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68%의 워킹맘은 고용이 보장된다면 시간 선택제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시간 선택제의 낮은 급여 문제는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림에서 자, 가사노동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요. 2015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자, 남편과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남편보다 아내가 3배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 일에 훨씬 더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근하면서 저녁에 식구들 밥을 차려야지. 그래서 장 보고 또 집에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생활 돌보고 이러한 일들이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여성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피로도가 높겠죠. 또한 가족 돌봄에 있어서도 남자보다는 여자 입장이 훨씬 더 좀 과중한 느낌이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아버지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머니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따라서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개인적 차원입니다. 자, 가장 큰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말로는 아니다,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가정 안에서 일을 분담하는 이 고정관념이 아직도 사라졌다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과 생활 양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과 그리고 직장 동료 간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퇴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도 직장 동료가 뭐 그렇게 뭐 일찍 집에 가려고 하느냐, 또는 뭐 아이에 관한 일에 대해서 직장 동료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문화적 차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표로 다시 살펴볼게요. 또한 양성평등하지 못한 고용 환경이에요.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은 증가했으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해서 양육하는 기간에는 그만둔다든지, 또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 고소득과 정규직의 비율이 좀 낮아요. 네. 그 다음에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인식 부족 문제입니다. 또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부족하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해요.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특히 장시간 근로환경, 여기에 대해서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OECD 주회원국의 임금 및 근로시간입니다. 자, 한국을 볼게요. 한국의 경우에는 임금에 비해서 연간 근로시간이 제일 높네요. 자, 그래서 각종 OECD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물론 훌륭한 점도 많지만 사실 국민의 행복감에 관한 이 순위를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살 사망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삶 만족도 27위. 특히 가족 안에서 대화하는 시간, 특히 아빠와 아이의 교감, 대화 시간이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영상 보겠습니다. UN 등의 국제기구가 평가한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인 경제 규모와 걸맞지 않게 항상 하위권을 나타냅니다. 치열한 경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 지역사회 같은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응대를 하던 여고생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0명이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같은 공동체가 삶을 위로해주는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혼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럴 때면 이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보면은 되게 혼자 밥 먹고 있는 저 보면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처음 발표된 국민 삶의 질 지수를 보면 10년 전보다 조금이나마 개선된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가족 공동체 분야만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속에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한 데다 지역사회 소속감도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임금 분야와 주거 분야에서 삶의 질이 전체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가족 양립이 어려워지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일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종합적인 삶의 질 지수는 10년 전보다 12% 정도 높아졌지만 이는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국민 총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로 하위권, UN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보다 낮은 58위로 뒤처져 실제로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앞으로는 소득계층별 건강격차 등 다양한 분배 지표도 종합지수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자, 우리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일, 가정, 양립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 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과거 조선 세종시대의 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